지난 UFC 파이트 나이트 이후로 UFC 랭킹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들급은 앤서니 에르난데스가 4위에서 6위로 2단계 하락했고 브랜든 앨런과 아데사냐가 한 단계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패더급은 댄 이게를 TKO로 잡아낸 멜퀴자엘 코스타가 13위로 랭킹에 진입했고 패배한 댄 이게는 랭킹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웰터급은 제프니를 KO시킨 우로스 메디치가 12위로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고 패배한 제프니는 랭킹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무슨 이유에선지 콜비 코빙턴이 14위에서 13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콜비는 2024년 12월 와킨 버클레에게 패배를 마지막으로 경기를 뛰지 않고 있고 가장 최근 승리는 2022년 3월 마스비달에게 거둔 승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헤비급은 안테델리아에게 승리한 세르게이 스피박이 한 단계 상승해 6위가 됐고 안테델리아는 한 단계 하락해 랭킹 10위가 됐습니다. 자일톤 알메이다가 방출돼서 전체적으로 랭킹이 상승한 게 눈에 띄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지난 시합에서 패배한 데릭 루이스가 3단계나 상승해 8위가 된 게 눈에 띕니다. 또한 플라이급은 조세 모랄레스가 15위로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고 오는 3월 1일 브랜든 모레노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메인 이벤터 로너 카바나가 15위에서 밀려나 랭킹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갑자기 메인 이벤터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카바나를 랭킹에서 제외시키고 작년 11월 승리를 거둔 조세 모랄레스를 랭킹에 진입시켰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UFC 327 새로운 카드들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라이트 헤비급 랭킹 10위 도미닉 레이스와 12위 조니 워커가 맞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실신 아티스트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들급 랭킹 12위 파울로 코스타가 월장에 라이트 헤비급 랭킹 6위 아자맛 무르자카노프와 맞붙습니다. 무르자카노프는 컨텐더 시리즈를 포함해 UFC에서 7전 7승을 거뒀고 그중 6번이 KO승입니다. 파울로 코스타와의 화끈한 타격전이 기대되는 매치네요. 또한 헤비급 랭킹 4위 커티스 블레이즈와 조시 호킷이 맞붙습니다. 조시 호킷은 작년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 UFC에 입성 후 2경기 만에 헤비급 탑5와 맞붙게 됐습니다. 트래시 토크에 경기력까지 받쳐주면서 좋은 기회를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UFC 327에는 웰터급 매치 케빈 홀란드와 랜디 브라운의 경기도 있고 최도우 선수와 맞붙었던 두 선수죠. 컵 스완슨과 네이트 랜도의 패더급 매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느닷없이 코너 맥그리고와 칼로스 프라치스의 UFC 백악관 이벤트 경기가 거론됐는데요. 칼로스 프라치스가 SNS에 본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Yo, what's up, everyone? Carlos, the Nightmare Pratas right here. A lot of you guys have been asking me about the Conor McGregor fight, and I didn't got anything from UFC yet. I'm really happy you guys saying my name. Of course, it would be a huge honor for me to fight against him. I really want the fight gonna bring me the title shot. JDM, Conor McGregor. To be honest, I think that fight is hard to happen, you know, because Conor McGregor is 5 years without any fight, retired of MMA, and after 5 years, he wouldn't back to fight against the most entertaining welterweight in the world. Nothing against him, you know, but everybody know, I know, I would hurt him bad. I would knock him out. So I don't think it's the right way to make a comeback of the huge superstar like him, you know. But if you want to fight, I'm here, I'm ready. Let's see. I'm waiting. UFC send me something, any name, any place. I just ready to fight, but of course I want the title shot. So JDM, Conor McGregor, let's work. 또한 얼마 전 내한에 GFN 이벤트에 참여하고 세미나도 진행했던 전 UFC 미들급 챔피언 로버트 위테커가 이제는 라이트 헤비급에 도전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돌아왔고 지난 경기 이후로 정말 푹 쉬었어. 휴식도 좀 했고 다른 것들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서 마음도 좀 정리하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정리할 시간을 좀 가졌어. 그리고 이제 완전 집중하고 있어.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다시 옥타곤에 들어가고 싶고 다시 싸우고 싶어. 6월에 경기하고 싶어. 아마 라이트 헤비급일 가능성이 커.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야. 인터넷에 비관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알고 있어. 작다느니 이런 얘기들 말이야. 좀 닥치고 나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내 커리어도 이제 후반부에 와 있고 그래서 도전해봐야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보단 말이야. 결정적인 계기 같은 건 없었어. 그냥 오랫동안 월장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왔어. 휴식 기간 동안 더 무거운 체중으로 훈련해봤는데 이 체급으로 완전히 올라오고 싶더라고. 미들급 감량이 가능한 건 말할 것도 없지. 지금도 맞출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선택인지 모르겠어. 감량을 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캠프 퍼포먼스가 확실히 떨어지거든. 많은 파이터들이 이 부분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야. 뭐 글쎄, 다른 걸 한번 해보는 거지. 내 인생이니까. 탑10 안에 있는 선수랑 싸우고 싶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은 얻었다 생각해. 할 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내 컨디션도 보고 퍼포먼스도 좀 보고 그 이후 방향을 정해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휘테커는 평체가 107에서 108kg 정도 된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오는 3월 볼라뇨스와의 경기에서 유주상 선수가 아웃되고 이정현 선수가 대체 선수로 투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SNS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메시지를 인용하며 이번 경기를 앞둔 마음가짐을 전한 걸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승리를 거둔 션 스트링랜드의 코치 에릭 닉식이 션 스트링랜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습니다. 먼저 션이 SNS에서 감량하면서 복시가 왔다는 얘기를 했다. 이번 감량은 좀 달랐냐는 질문에는 너네 다 낚였어. 솔직히 이번 감량은 내가 지금까지 션한테서 본 것 중 가장 쉬운 감량 중 하나였어. 사우나 들어가자마자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 진짜 가장 쉬운 감량 중 하나였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우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땀이 한 번도 안 멈췄어. 그리고 션은 감량할 때 마라토너 스타일이야. 10분 들어갔다, 10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안 해. 멘탈도 버틸 수 있고 체력도 되면 그냥 사우나에 계속 버티면서 체중 맞춰버려. 그래서 내 생각에 션이 좀 과장한 것 같아. 왜냐면 우린 이번 감량 진짜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가장 힘들었던 감량은 언제였냐는 질문에는 꼭 가장 힘들었던 감량이라고 하긴 그렇고 대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데사냐전 감량이야. 그때 마지막 1파운드가 남은 상황이었거든. 그때 우리랑 루크가 있었어. 호주 특수부대 출신이었지. 션은 마지막 1파운드 챔피언십 파운드를 남겨둔 상태였는데 션이 좀 투덜대기 시작했어. 당시 루크는 엄청 조용하고 겸손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션의 경호 역할만 하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 션이 막 이 마지막 1파운드 역같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루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더라고. 그래, 마치 내가 이라크에 있을 때 우리 수송대가 IED에 폭파돼 당시 동료들은 죽고 사방에 시체가 널려있던 상황에서 우린 그냥 멍하니 앉아있던 그때 같네. 이러니까 션이 다시 욕조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 이러더라고. 약간 그만 푸시짓거리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지. 진짜 웃겼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에서 스프릿 판정승을 거둔 미첼 페레라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리한 심경 및 플러피 앤서니 에르난데스를 디스했습니다. 와, 나 지금 완전 만신창이가 됐어. 진짜 빡센 경기였어. 온몸이 다 아파. 발도 맛이 갔고 무릎도 그래. 장난 아니지. 진짜 전쟁이었어. 힘든 싸움이었고 걔 실력이 좋아서 힘들 줄은 알고 있었어. 걔가 무슨 장대 같더라고. 망고 따는 장대 말이야. 진짜 키가 엄청나게 컸어. 주먹 한 방 던지고 바로 니킥을 날리더라. 니킥을 제대로 맞았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 아무튼 최고였고 감사하게도 승리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션과 앤서니 에르난데스 경기를 본 후기를 전하며 앤서니 에르난데스를 디스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인터뷰에서도 말했잖아. 플러피는 스트링랜드를 못 이겨. 만약 이긴다면 그나마 타격전에서나 가능했겠지. 타격은 50대 50이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플러피는 그렇게 대단한 놈이 아니야. 스타일이 상대를 엄청 짜증나게 만드는 스타일이긴 해. 근데 상대가 준비되어 있고 그놈 게임을 파악하고 있으면 도저히 플러피가 스트링랜드를 이기는 그림이 안 보여. 나도 플러피한테 질 거란 생각은 절대 안 해. 플러피는 맷집이 안 좋아. 걔 못 버텨. 상대가 기본 체력만 있고 테이크다운만 막아내면 끝이야. 그거 막히면 끝이야. 걔는 압박도 없고 펀치력도 없어. 내가 컨디션만 좋았으면 플러피를 죽여놨을 거야. 걘 상대가 안 돼. 가끔 정신 상태가 안 좋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제대로 못 싸우고 질 때가 있잖아. 만약 어제 내 경기력이 플러피랑 붙었을 때 나왔다면 플러피는 못 버텼을 거야. 내가 상대한테 니킥을 얼마나 많이 날렸는지 봐봐. 니킥, 펀치. 상대는 피 흘리고. 내 상대였던 잭이 플러피보다 훨씬 터프해. 내가 이번 경기에서 잭한테 맞힌 니킥이나 킥, 펀치를 그때 플러피한테 맞췄다면 플러피는 못 버텨. 바로 쓰러졌을걸. 다들 알다시피 걔 맷집이 안 돼. 내가 제일 억울한 게 플러피한테 진 거야. 난 절대 그딴 놈한테 질 실력이 아니거든.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래. 난 그 패배를 아직도 못 받아들였으니까. 2026년은 우리의 해가 될 거야. 신께서 원하신다면 UFC와도 재계약할 거고. 우리가 잘 해왔다 믿어. UFC도 우리를 좋아하니까 재계약할 수 있을 거고. 2026년은 완전히 다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첼 페레라는 이번 경기가 UFC 계약상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승리하긴 했지만 판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여론도 좀 보이고 미디어 판정도 제커리 리스의 승리로 본 곳이 훨씬 더 많죠. 3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UFC와의 재계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첼이 계속 UFC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